있었는데 지역구의 그 춘천의 일정들이 너무 많이 바빠지셔가지고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행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문정 의원님께서도 행사 시작 전에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김수태 의원님과 홍문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최명성 변호사님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는데요. 탄핵 사태의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루스 포럼은 탄핵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탄핵 사태가 진행되는 데는 많은 정치적인 요인들 또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체제 전쟁의 일환이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석 변호사님께서도 써주신 책에 비슷한 견해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최명석 변호사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도 추운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트루스 포럼 김은구 대표님께 이렇게 탄핵의 반성적 고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열심히 발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보수 통합이 중요하지만 어떤 보수 통합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탄핵 문제는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2019년 문재인 정권 들어섰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론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인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2016년 탄핵 사태로부터 비롯됐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2016년 탄핵 사태 당시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주제별로 쭉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제 제 주장만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나열해드리는 이 팩트들을 보시면 각자 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제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올 1월 달에 1권을 썼고요. 올 11월 달 지난달에 이제 2권을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쓴 이유도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과거 탄핵 사태로부터 비롯되었다.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16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탄핵은 기획됐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올 10월 달이죠. 2달 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김상교 씨라고 버닝썬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의 최초 이제 진술자이자 피해자십니다. 최초 고발자신데 이 김상교 씨에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이 사태를 통해서 제2의 최순실 사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김상교 씨를 폭행한 사람을 최순실 조카로 만들어서 이 사태를 최순실 사태로 한번 엮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김상교 씨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제안을 거부했을 경우에 본인 사업 자체가 되게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용기를 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2의 최순실 사태도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뭐 2016년 제1회 최순실 사태는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기획이 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2017년인가요? 이미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16년 8월경에 최순실 TF를 만들어서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사건, 미드 재단, K스포츠 대단주 언론 플레이를 하고 당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쭉 분위기를 띄운 이후에 JTBC에서 태블릿 PC 사태가 뻥 터지고 이후에 사태가 1차 처리를 왔다. 당시에 그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3단계 탄핵 전략을 짜고 처음에는 이제 탄핵 얘기는 안 하고 대통령 임선부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애초에 탄핵으로 가기로 다 작전을 짜고 실행을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과 짜고 내각제를 위해서 이런 작업에 가담했다는 것도 이제 인터뷰를 얘기했죠. 그리고 당시에 드루킹 댓글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작업은 사실 그 탄핵 정국 무렵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탄핵 정국 당시에 온갖 루머와 오보들이 이제 들고 나올 때 댓글 작업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국내 정치권이나 아니면 그 드루킹 같은 댓글 부대의 공장을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북한과 중국의 작업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당시 상황을 보시면 2016년도가 어찌 보면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였고 변곡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2016년 2월에는 개성공단 폐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됐고요. 9월에는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승인했습니다. 10월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 군인들 모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오라라고 대놓고 이제 체제 전쟁을 선언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차피 전력상으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내 간첩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체제를 흔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2016년 3월경부터 이제 조평통에서 박근혜 처단을 언급을 하고 4월경부터 박근혜 탄핵을 본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탄핵의 타짜가 안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6월 달에 보면 안수방송이 16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8월 달부터 아까 조금 전 보셨겠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순실 TF가 가동이 되거든요. 꼭 우연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게 통일부에서 나온 북한 월간 동향,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그 2016년 그 조평통 서기국 보도 여기에 보면 4월 자료인데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식의 성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경 16년 만에 난수방송이 재개가 되죠. 이 난수방송 재개됐을 때 대한민국 국정원이랑 통일부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이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의미를 몰라서 단순히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지나보니까 이게 탄핵 정국하고 직결되어 있었구나. 당시에 난수방송을 통해서 남한의 고정 간첩들이나 추종 세력들에게 지시를 계속 내렸던 것이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때 보면 6월달에 난수방송 재개되는데 6, 7, 8, 9, 10 넘어갈수록 점점 그 횟수가 이제 간헐적으로 훨씬 자주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서는 뒤늦게 2016년 11월경에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당시에 국회 통일부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향후 우리 국내 내부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 선전 정보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단체들과 선별적 접촉을 시도 공동 훈련을 통한 통일 전선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게 통일부 발표 내용입니다. 2016년 11월에 있는데 근데 이때는 이미 다 상황이 넘어간 뒤였죠. 그리고 이 당시 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개입이 돼 있었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그 사드 배치 문제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의 안보에 타격을 주는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상당히 강했을 겁니다. 당시 언론 기사에 보면 한국에 있는 6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이어서 확인해주는 기사가 최근에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이건 이제 홍콩 시위 관련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동원됐다는 그런 기사인데, 거기 보시면 현재 중국 유학생들 75%가 공산당 조직 소속이다, 이런 기사가 신동아에서 단독으로 이틀 전에 나왔거든요. 이 보시면 2016년도 촛불 집회 당시에도 당연히 대거 동원이 됐을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 탄핵 사태는 북한과 중국, 남한 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어떤 정치 언론 세력들이 비롯이 됐죠. 그런데 일단 한번 빵 터지고 나니까 당시 남한사회는 거의 광기의 시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오보와 루머들이 난무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 군데 이제 언론들은 사후적으로 이 날짜를 보시면 2017년 2월 27일입니다. 거의 탄핵 선고 나기 보름 전이거든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기사 몇 개 내면서 우리가 냈던 기사들 사실 다 오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뭐 통일대박 최순실 아이디어라는 거, 뭐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 보도는 허위다,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허위, 통일대박 최순실 아이디어다 허위, 세속의당 강명을 최순실이 결정했다 허위,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근무했다 허위, 청와대 침대 2개 중 하나는 최순실 거였다 허위, 청와대 경호실에서 최순실 자택을 경호했다 허위, 이런 게 다 허위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뭐 2016년도 말부터 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 심어진 이후였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사실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몇 군데 냈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뭐 미안했던 연속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대통령 딸이다, 이것도 허위고, 청와대 발모제가 차은택용이다, 이것도 허위고, 뭐 전우주가 도와준다 발언 이 무속에 빠진 방정이다, 이것도 허위고, 뭐 미국 대사관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 심취를 지배했다라는 기사도 허위다, 이런 식으로 뭐 열거할 수도 없죠.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루머와 오보들이 있었고, 이게 다 허위다라고 정리는 해서 줬습니다. 정리는 해서 줬는데 뭐 이미 국민들 뇌리에는 이미 그게 딱 박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었죠. 이런 기사들 찾아보시면 이 조선일보가 아마 4회인가 5회인가 연재로 해서 기사를 내긴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월간조선이나 미래한국이나 몇 군데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뭐 수십 개 이상이죠. 당시 오보들이 났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판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루머와 오보들이 막 들끓자 JTBC에서 태블릿 PC를 터뜨리거든요. 그 당시 태블릿 PC를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태블릿 PC에는 수정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백한 오보였고요. 그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태블릿 PC 안에는 최서원 씨와는 전혀 무관한 사진과 카톡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서원 씨 거라고 이제 검찰을 우겼던 거죠. 이후에 사실 노승일 씨가 이 1년 뒤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거 최서원 태블릿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석희 사장이 명백히 답을 해야 된다. 내가 고영태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이제 최순실 거 아니라고 하더라. 당시 이제 JTBC에서 어디 그 사무실 1층 책상 위에서 이걸 가져왔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고영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태블릿 내 거 아니다 라고 인터뷰를 다 했는데, 이런 거 사실 다 묻히죠. 그래서 이 태블릿에 대해서 지금도 뭐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실은 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언론의 이제 보도 조작, 이제 루머, 오보 이런 걸로 인해서 촛불 집회가 당시에 막 들끓었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두상에다가 축상을 꽂아가지고 저렇게 걸고 다니고 단두대가 난무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당시 촛불 집회에서 많이 있었는데 너무 자극적이어서 다루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촛불 집회가 이렇게 될 거니까 검찰